코스닥은 579로 출발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전일 대비 6.38포인트 상승한 583.9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수급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89억 원, 외국인은 139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 쪽에서 23일 지난 목요일부터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반갑지 않습니까? 예,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을 살짝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의 탄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코스닥 시총 종목군들,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일단 서울 반도체라든가 동서, SK 브로드밴드 이 종목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업종들에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실적과 그다음에 모멘텀, 수급이라는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의 실적과 또 게임주, 반도체 관련 부분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코스닥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네. 게임빌이나 컴투스, 윙크테크, CJ 오쇼핑 같은 종목군들이 있고요. 반면에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파라다이스, CJ ENM, 그 다음에 차바이오엔,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면은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매수주들 같은 경우라면 차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코스닥 시장 수급이 좀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들 말씀드렸을 겁니다. 게임주들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 6%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5.7% 급등한 34,700원이고 또 CJ 오쇼핑이 3.5%, GS 홈쇼핑도 4%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 체크 한번 해볼게요. 예,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셀트리온이 6%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당 기간 낙폭이 컸었던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됐었고요. 그 낙폭이 컸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즉 셀트리온의 영향을 받아서 제약과 바이오 섹터들이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580 이상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내린 1121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원 90전 상승한 1125원 3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N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동조화 현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월말 들어서 출해 물량이 나오고 있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 위쪽으로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달러 환율 112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N달러가 102엔대까지 올라왔는데 좀 어떻게 주목해 볼까요? 예, 우선적으로 이 100엔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엔대를 갭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수출주들에게는 상당히 좀 이롭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의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박스권의 모습들이 연출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원달러 환율과 또 N달러 환율 박스권 흐름 예상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연중 최고치, 이렇게 코스닥 시장 랠리를 이어가면서 좀 욕심이지만 600까지도 넘을 수 있을까요? 예, 600포인트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올해 누적 규모로만 좀 보게 된다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조 600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또한 7,100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코스닥 시장 얼마나 더 상승을 할까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예를 들어서 IT 섹터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IT 부품주가 거래소 쪽에서는 대형주들은 네. 사상 최고가라는 그런 실적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코스닥 종목군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거래소 시장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일단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세계 시장과 커플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네.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효과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주들 이런 섹터들이 골고루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러한 기조는 하반기에 갈수록 강한 그런 모습들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1990, 580을 넘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2000, 또 600까지 가는 날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 미칠 영향과 또 증권주에는 어떤 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증권주들 실적 부분들만 따지면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따져보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증권사에 맡기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홈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일단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수수료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비추세 구간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코스닥 시장은 잘 나가고 있지만 거래 시장 같은 경우는 비추세 구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좀 묶여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증권주 쪽에서는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면서 증권업 쪽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코스닥 오늘 특징 업종, IT 업종입니까? 게임 어느 쪽에서 상승이 이끌고 있나요? 게임 쪽과 IT 쪽 모두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라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신규 게임이 하반기에 갈수록 많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게임빌이나 위메이드, 그 다음에 조이맥스,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게임주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쪽이 게임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IT 부품 섹터들도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여전히 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T 부품주 쪽의 특징 종목군들을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네. 뭐 이녹스라든가 파트론, 멜파스, 옵트론텍, 모베이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PCB 쪽,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 터치스크린 쪽, 그 다음에 부품 케이스 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로 순환매가 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케이스 업종들, 종목군들이 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꾸준하게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업종 말 그대로 정말 핫한데요. 또 IT 업종 게임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휴대폰 케이스 부품주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이 대단히 궁금한데요. 코스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코스닥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하자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단 2020에서 2030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단은 1940에서 50포인트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로 올라갈 폭과 아래로 빠질 폭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화관에 집중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속성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쪽 일단은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순환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를 보게 된다면 IT 부품과 장비 쪽에 이어서 자동차 쪽으로 이어받았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제약과 바이오 쪽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다시 여기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IT 부품과 장비 쪽으로 다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도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종목군에서 순환매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로 종목 대응 또 업종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시 시황은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할 거고요.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의 코너가 이어집니다. 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왕 주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확대된다면 고점 매도해보자라고 하셨죠. 오늘 다행히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는 점점 줄고 있는데요. 오후장 흐름과 함께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참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오전장 전략 자체가 오후장까지 모두 다 추세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애청자분들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막판까지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하면서 수익 구조를 크게 가져오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 역시도 중간 지점 부근에서 변곡 부분에 대해서 추세를 전환을 시켰고 오늘 역시도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전 방송 이후에 위쪽으로 이제 슈팅이 나갔다가 오버슈팅이 걸리고 나서 드디어 260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는 현상이 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수급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과 함께 개인 수급의 변동의 주범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겠고요. 오전 내내 개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추세 자체적으로 비추세 구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도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이 후반부에 오늘 종일 기준에서 오후장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변동을 좀 키우는 주범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현재 막 외국인들의 매수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계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대가 됐었다가 지금 오후장에 축소가 거의 다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포지션의 규모를 본다라고 한다면 미결제는 증가되고 있지만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시장의 포지션들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던 기준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슈팅을 나갔던 이유는 바로 개인들의 옵션 포지션 때문에 변동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개인들의 오전 내내 포지션을 적립시켰을 당시에는 이 바로 콜옵션을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어내었었다라면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점심시간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서 이 풋옵션의 증가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풋옵션 자체가 개인들의 포지션이 순간적으로 확대가 지금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시장은 반대쪽으로 우상향으로 열어주고 있겠죠. 즉 개인들의 포지션을 절대로 수익을 내지 않겠다라는 구조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 오후장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가장 집중적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막으로 이제 나가는 모습으로 좀 보기 전에 프로그램적 영역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귀딱지 붙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익 쪽에서 갑자기 급등을 시켜버리니까 시장이 영향력을 받으면서 지금 프로그램 영향력으로 1일비를 하고 있다, 1초 1비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차익 쪽에서 매수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비차익 쪽에서 따라서 매수를 푸싱을 좀 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긍정적으로 위쪽에 260대 부분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이 추세가 완벽하게 이번에 눌림 조정 쪽을 피해가면서 바로 갈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이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내드리다라고 한다면 오버나잇으로 매수로 전환되는 것은 좀 조심하자라고 미리 조금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해외 증시 쪽에서는 글로벌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버의 갭
내일 갭상승 가능성이 조금은 열어주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분이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면서 저희는 무포지션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일 선물시장 대응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급에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막 쪽에서는 아마 개인 매수가 확대가 될 기로 고점 매도로 하자. 개인들이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막 직전에 매수 전환 포지션들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내드릴 당시만 해더라도 매수 전환 가능성이 좀 열어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자막을 제가 교체를 했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자막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눌린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자막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과연 이번에 조정과 상승이 과연 어디서 갈 것인지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바로 257.40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반드시 종가상 확인하셔야 되는데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이 259.85자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5포인트 정도의 갭 부분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가상의 급작스러운 수급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봤을 때는 시장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눌릴 조정은 없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지 실패 시는 분명하게 시장이 완벽하게 좀 조정을 들어간다라는 거 핵심 포인트 변곡자리점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자리 변곡점 같은 경우는요. 위쪽 상단 시점으로 보면은 최근에 좀 이 전화 연결이 되고 있는 1시 부근이 상당히 이때 좀 쉬어가는 부분에서 1시 반에서 2시쯤에서 마지막 변곡을 만드는데 그 변곡을 보면 지금 1시 전에 이렇게 스타트가 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단 자체가 지금 자막상과 마찬가지로 260.25로 설정을 하고 오늘 대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위쪽 상단 항구의 이격 범위 레인지 범위 상으로는 이번 고점 탈환 부분에 대해서 저항대가 좀 강력 저항대입니다. 역시나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부재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당겨주는 주범이었기 때문에요. 추가 상승 부분을 더 열어둘 수는 있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는 폭에선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의 포지션이 무포지션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추격 매수 계속 자제하다 말씀드리겠고 어제도 종가상에 성공을 했죠. 5장에 보시면 저희가 259.30 부근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폭이 하나 남긴 남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격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차라리 매도를 과감히 있게 고점에서 매도를 때리십시오 하면서 어제 마지막까지 승부수를 띄우면서 고점에서 매도 때린 것이 또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오는 5장 전략이 나온 것처럼 금일도 비슷한 전략 부분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학습 효과 때문에 불안 요소는 있지만 현재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쪽 상단은 260.25로 설정을 하시면서 대입을 하시고 최고점 부분에 매도 전략을 좀 여전히 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간 매도 259.50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고점 부분에 오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눌린 부분에 대해서 공격 매수 타임을 좀 더 강하게 시켜주시면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바로 259.50 자체를 깨고 내려갈 때 따라가는 음봉에서 따라가서 매매 수익 구조로 가져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단 밴드 258.30을 제시를 하는데요. 자, 오전장에서 257.40에 대한 지지 실패 반드시 봐야 된다. 추가 조정 열릴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이제 오전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합니다. 바로 258.30 자체 종가상 깨지면 시장 조정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후장 흐름이 급격히 바뀌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자 그리고 258.3 지지를 확인하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오늘의 키워드는 셰일가스입니다. 최근 미국이 다시 세계 화학산업의 신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제2의 석유라고 불리는 셰일가스 개발에 앞장서서 에너지 산업의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가격이 싸고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글로벌 산업이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석유화학 제품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한국 에너지 기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오늘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셰일가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하기도 합니다. 먼저 기존의 석유화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이 앞장서서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셰일가스 개발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퇴적암층에 존재하는 비전통 가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흙이 쌓여서 형성된 퇴적암층인 이 셰일층이라는 이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 가스입니다. 그래서 유전이나 사실 가스전에 농축되어 있는 이 기존의 전통 가스와는 좀 다르게 이 암석의 틈새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 가스와는 좀 다른 비전통 가스로 좀 분류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비전통 가스에는 이 지층에 따라서 셰일층에서 발견되는 셰일가스, 사암층에서 발견되는 타이트 가스, 그리고 석탄층에서 발견되는 이 탄층 가스 정도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석유화학 업체 그리고 원유 대비해서 높은 경제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원유를 채취해서 가공을 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낮은 비용으로 충분히 이 채굴과 발굴과 이 상품으로의 어떤 가공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높다 경제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풍부한 매장량에 대한 예측 부분 일단 지금 현재 대충 좀 계산되어지고 있는 이 매장량이 현존하고 있는 가스와 원유의 이 확인 매장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채굴이나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 예상 매장량보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확인된 매장량 이외에도 굉장히 좀 매장량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 원유나 석탄이나 우리가 그간 소비해왔던 기존의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품들을 어느 정도 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원과 관련된 또 자원 전쟁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일단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매장량이 예측을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굉장히 좀 매장량에 있어서도 어떤 획기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스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앞장서서 셰일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득과 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경우는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서 순수 석유화학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등 타격이 클 거란 우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 조선이나 철강, 도시가스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국내 화학산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유 대비해서 경제성이 셰일가스가 좋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들을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가의 천연가스 공급이 확대되면 또 가스 업체들도 이 가스를 생산한 업체들도 좀 피해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제성이 높은 상품이 시장에 풀리다 보면 이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들의 어떤 정제 마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축소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 원유를 팔기 위해서는 셰일가스의 경제성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마진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죠. 이 기존의 이 석유화학 화학 물질로 만드는 제품들의 어떤 원가 경쟁력 이런 부분들도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국내 화학 산업에 대한 이 셰일가스 혁명은 단기간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종합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선 철강 도시가스 아무래도 이 저렴하게 고효율 에너지를 활용하다 보니 수혜를 입겠다라는 이야기셨는데 구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 중장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해주신 업종들이 뭐 충분히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추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철강과 기계 업종을 좀 단기간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강이나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 가장 이 셰일가스 개발과 좀 맥을 통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종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역시 대표적인 종목을 하는 게 맞겠죠.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아이스코 이런 업체들,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고,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인프라코어를 역시나 대표 필두로 해서 뭐 굉장히 셰일가스 관련된 기계 업체들 많습니다. 우림기계도 대표적이고요. 이런 이 철강과 기계 업종이 가장 단기간 내에 좀 셰일가스의 호재를 좀 맞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석유 화학 제품,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정유와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네. 굉장히 좀 차분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셰일가스가 과연 정유 및 석유화학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굉장히 좀 심도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셰일가스가 사실 대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 업종에도 굉장히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만약에 셰일가스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는 이 정유효 섹터나 대체 에너지 섹터는 조금 피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역시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시일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이제 발굴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또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국내에 들여오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완전한 에너지원으로서 기존의 에너지원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의 공습이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게 피해 업종 그리고 호재 업종을 좀 나눠서 공부해 두는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셰일가스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할게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을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 텐스타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 만나보기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자이신데요. 두 개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먼저 유원 컴텍 매수하신 가격대가 9,200원, 보유 기간은 한 달 정도 됐고, 두 번째 종목은 키스트였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805원, 보유 기간은 일주일, 조금이나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상담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어디 살고 예. 계세요? 예, 부산이거든요. 아, 부산이요? 예, 예. 예, 일단 오늘 두 종목 문의하셨어요. 유원컴텍과 키스트. 예, 예. 예, 한 종목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플러스권 있는데 한 종목은 좀 마이너스가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네. 네, 주식 그러니까- 투자 하신 지는 오래되셨고요. 예, 예. 아, 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세요? 유원컴택 목표가하고, 네, 저 회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런. 회사에 대해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유원컴텍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신 거세요? TV 보고 네. 매수를 했는데, 음. 확실하게 그렇게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요, 자세한 상담은요, 정태근 팀장님께 도와주실 거거든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예,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부산도 비가 오나요, 지금? 네, 부산입니다. 비 많이 오나요? 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비 조심하시고요. 예. 일단은 그냥 고향이라서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가시 어떤지. 그래서 유원컴택하고 키스트 이렇게 두 종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거부터 좀 볼까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목표가도 알고 싶고 어떤 거부터 볼까요, 그러면? 유원컴택 유원컴택이요? 그럼 유원컴택이 뭐 하는 회사인지하고 목표가하고 그 다음에 손절가만 설정해드리면 되나요? 예예예. 일단 유원컴택 같은 경우에 예. 그거 보시면 돼요. 이거 갤럭시 S4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갤럭시 네. 예. 있는데 갤럭시 S4 이번에 그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손동작이라든지 눈동작 인식하는 기능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 갤럭시 S4에 예. 그 사람 손동작이라든지 눈동작 이렇게 인식한다는 기능 들어보셨어요? 예예. 예. 그것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떴었거든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동작 인식 기능에 대한 얘기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만질 때 그런 동작 인식이 아니라 3D 아시죠? 네네네. 3D 그 모션 센서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됐다는 그것 때문에 잠시 갤럭시 S4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탑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화면 보시면 TV 보고 계시죠? 예예. 그래서 5,500원에서 이게 11,500원까지 올라갔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요. 동작인식 그 3D 모션 센서.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갤럭시 S4 수혜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직접적인 수혜는 없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기능 탑재는 없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일단 단기 추세 꺾였죠. 5일선, 21선 꺾였죠. 그리고 60일선 꺾였죠. 그러면 요 종목이 마지막으로 이제 돌려주기 위해서는 장기 추세는 깨지면 안 되겠지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게 241선 그러니까 장기 추세만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다른 종목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솔브리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잘 보세요. 차트를 땡겨 보면은 지금 빠질 때 일단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장기 추세선까지 내려온 건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뒤에 보면은 241선 그러니까 241선 딱 지켰다기보다는 장기 추세가 안 깨졌죠. 네네. 그러니까 반등 주지요. 이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받지만은 실적과 연결이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이 차트 잘 기억하세요. 솔브레인. 근데 요 종목하고 지금 필요한 게 유원컴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쨌든 장기 추세가 안 깨져야 됩니다. 요 종목 무조건.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차트 보실 때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겠지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됐고 그러면은 목표가하고 손절가인데 조금 전에 솔브레인 보여드렸듯이 241선 안 깨니까 올라오지요. 예. 그러니까 본인 가지고 계신 유원컴택도 마찬가지로 요거 화면 보시면 241선 있지요. 이게 네. 가격이 8,3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살짝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탈할 수 있는데 깨지면 안 되는 게 8,150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8,150원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반등 주면 이제 위쪽으로 10,000원을 뚫느냐 안 뚫느냐 그걸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판다 안 판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으로는 손절가 8,150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만원 가격을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리고 키스트 볼게요. 예. 키스트는 조금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TV 보고 계실 건데 자, 작년 10월 달에도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가격 조정 받죠. 예. 그리고 올해 그 액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또 주가 조정 받죠. 예. 자, 지금 또 급등했죠. 근데 지금 급등했는데 공교롭게도 들어가신 가격대가 지금 요 부분이죠. 지금 최근이죠. 예. 그러면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간 걸 조심해야 되겠죠.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화면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 조정 바로 나오지요. 네.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지금도 잘 보세요. 지금도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면 작년 10월 달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요? 다시 빠르게 빠지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뭐 다른 거 예를 들어 드릴 필요 없이 요 작년 10월 달 차트 있죠. 키스트.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는 손절가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손절가 1,700원 제시해 드릴 건데 1,700원만 안 깨지면 요거 다시 2차 반등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1,700원 깨져버리면은 작년 10월 달처럼 가파르게 다시 올랐던 자리 도로 다시 빼버릴 수가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도 가격 제가 짚어드리면은 일단 1,700원 가격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2,25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어떻게 할까 의견을 좀 달라고 여쭤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 관점이 맞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내가 모바일 그런 계통이죠? 네, 그 최근에 올라간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400원에서 지금 1,800원까지 가파르고 하는 게 모바일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 게임 사업에 진출했던 그 얘기 나오면서 지금 반등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업에 진출했는데 그래도 조심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모바일 사업에 진출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신사업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해요. 그러면 신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실적이 나와야 되죠. 예. 그렇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 모바일 게임 사업 진출하고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요. 예.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네, 시청자님. 예. 네, 이 손절가 목표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전화 상담도 들어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문의가 되시나요? 예, 차바이오네인데요. 차바이오엔. 예. 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2,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인데. 30%. 예. 예, 1분기 언제쯤 들어가신 거세요?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들어갔더니 바로 또 미국 병원 네. 또 새로 회사를 차린다고 이러더니 그때부터 기관들이 팔면서 네. 그랬었는데. 예, 일단 시청자님, 지금 김선희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상담해 예. 주시려고. 바로 연결 예. 도와드릴게요.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바이오는 지금 된통 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좀 많이 빠졌는데요. 한 만 10% 정도 지금 되시겠어요. 자, 차바이오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자, 그 부분 자체는 이미 주가 살펴보자면은 그 2월 달부터, 그러니까 2월 달 9천 초반대부터 3월, 4월 달까지 올랐던 그 12,000원 부분까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이미 다 이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예. 주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측치를. 그래서 예. 더 이상의 기대할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좀 횡보를 하는 구간인데 그 차병원 쪽에서 이제 관련된 미국 쪽이랑 같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 부분이 확실하게 그 메리트 자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서도 더 이상의 주가 자체가 13,000원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솔직히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고, 특히 수급 상황으로는 굉장히 이게 조금 리스크가 큰 종목이에요. 최근에 좀 살펴보자면은,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매도항에 금 100만 주란 말이죠.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자, 보세요. 4월 달부터 고점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4월 달부터 해서 현재 5월 말까지 한 수급을 제가 살펴보자면 4월 1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월 1일부터입니다. 4월 1일부터 해서 외인들이 매수가 90만 주였어요. 그런데 지금 5월 1일부터 외인들의 매수세는 35만 주 확실하게 줄어들었고요. 기관들은 4월 1일부터 해서 매도세가 100만 주에서 현재 한 110만 주 정도. 조금 매수세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크게 거의 제자리란 말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한 좀 더 매도세가 강화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매도세가 이 100만 주가 아니고 100만 주에서 200만 주로 지금 는 것으로 조금 제 눈에 보여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히 기관들이 매수했던 그 전에 매수했던 포인트 자체가 바로 차트로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그 예전에 작년 그러니까 12월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의 기관들의 매수세,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가 되게 두껍잖아요. 이 매물대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끌어올려주다가 이때는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이 서로 이제 물량 싸움을 좀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갔던 거고, 이 물량들을 고스란히 누가 가져갔냐면요, 개인들이 가져갔단 말이죠. 자, 최근에 다시 한번 4월 달부터 살펴보자면 4월 1일부터 개인들의 매수세가 90만 주고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개인들은 매수세가 나와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샀다면 5월 들어보니까 개인들이 더 많이 샀습니다. 물량을. 이게 지금 한 200만 주가량 될 겁니다. 개인들이.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다 갖고 있는 상황, 가장 안 좋은 투자자별 그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개인들이 많이 살 때, 최근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살 때 가장 주가가 빠질 확률이 거의 90에서 80에서 90%가 넘어갑니다. 그 현상이 지금 차바이온에 나와주고 있어요. 고스란히. 그러면 오늘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게 진짜 기관들이 사는 것이냐 아니면 외인들이 사는 것이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차트 흐름에서 지금 라인에 걸쳐 있는 부분, 이게 지금 121선 라인입니다. 그러면 깨지 않아야 될 라인, 첫 번째 라인에 지금 도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깨지 말아야 될 라인이 바로 만원 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오늘은 가격을 지켜주면서 윗꼬리에 달면서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차바이오에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이번 주에 이미 이제 기관들 정리할 거 거기다 정리했으니까 오늘 빌어서 내일까지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해서 목요일까지 해서 반등이 나와줘서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11,200원에서 300원 내에 안착을 시켜놓지 않으면요, 이 종목 힘듭니다. 힘드니까요, 꼭 지켜보세요. 오늘 기관들의 수급 상황 들어온지 확인하시고요. 잠깐 잠정을 살펴볼까요? 잠정을 살펴보자면 일단 오늘의 기관들 현재 뭐 잡히는 부분은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장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오늘 장 끝나고 기관들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고, 기관들이 만약에 들어왔다면은 내일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목요일까지 해서 11,300원까지 올려놓으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비중을 절반을 일단 줄이시고 현금 확보하시고서 나중에 이제 다시 주가 반등 줘서 올라가 줄 때, 만약에 11,200원, 300원 안 가면 다시 만원 초반대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시고 만원 초반대 오면은 그때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비중이 좀 크시지만 그걸 좀 줄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 안 가면요. 네네. 네, 시청자님 예.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가 016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M게임 매수하신 가격대가 4,000원, 그리고 비중이 50%. 앞으로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M게임 차트를 보니까 오늘 장중에 7% 올랐다가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이번 목표가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일단 문자하니까 좀 빠르게 좀 봐드릴게요. 대부분 네. 많이 봐드리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자, 게임주 갖고 계신 분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십시오. 그 최근에 게임주도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실적하고 그리고 해외 모멘텀이죠. 이 두 가지가 있나 없나 그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게임도 지금 저가가 바닥이에요. 4,000원 부근에서 뭐 바닥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이제부터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 자, 이 회사 현재 가창 이래가지고 최근에 뉴스 좀 보세요. 나이트 온라인 베트남 진출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네. 그렇다면은
게임비례한지 그리고 위메이드처럼 해외 모멘텀 때문에 이런 베트남 진출 같은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냐 못 올라가느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서 올라가면은 그냥 갖고 가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안 갖고 가면 됩니다. 다시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위메이드. 네. 자, 위메이드 차트 볼게요. 최근에 중국 진출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주가 반등주죠. 그리고 게임빌 볼게요. 자, 게임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 반등주죠. 근데 최근에 못 올라가는 종목 뭐 있습니까? YD 온라인. 게임 중에서 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 못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방금 보여드렸듯이 게임비례한지 유메드처럼 올라간다면 그냥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YD 온라인처럼 못 올라가면은 매도하셔가지고 종목 교체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게임즈가 왜 올라가는지 그것만 알고 대응을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게임 같은 경우에 손절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 매수하신 가격대인 4,000원에 설정을 하신 다음에 요 종목이 4,400원 올라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네. 그냥 종목 교체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M겜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9305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 휴맥스 이분께서는 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그리고 작년 12월에 매수했는데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김소연 대표님, 네. 휴맥스는 어떨까요? 일단 가격은 좀 싸게 잘 잡으신 예. 것 같습니다. 자, 휴맥스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주가 상황이 지금 일단 뭐 200일선 타고서 가는 흐름은 나와줍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말씀드리는데 작년 6월부터인가요? 6월부터 참 라인 자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인 자체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부분 제가 강조 많이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라인을 따라가는데 이 라인을 보통 잊자면은 이 라인에 보통 맞고서 다시 올라가줄 때 이런 상승폭을 항상 가지고 옵니다. 주가에 보통 이런 전형적인 흐름이 나와주는데 갈지장 들어 올라간다는 소리죠. 자, 그 흐름에서 지금 휴맥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라인에 정확하게 지금 걸려 있으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 자, 기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시 한번 위에 라인을 연결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오버슈팅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 라인에 정확하게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감은 있습니다. 못 가더라도 이 라인에서 보통 절반 정도까지는 반등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격대가 얼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12,000원입니다. 그렇죠? 12,000원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차트상에 나와주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도와주는지가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휴맥스입니다. 휴맥스가 최근 한 달 동안 4월,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살펴볼게요. 5월 달 동안 기관들의 매수량이 4만 주 정도, 개인이 25만 주, 외국인들 팔고 나갔고요. 확실하게 매수 주체는 지금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최근 5월 달부터요. 그러면 5월 달부터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은 쭉 떨어졌단 말이죠. 좀 지워볼게요. 자, 쭉 떨어졌단 말이죠. 이 흐름부터 해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러면 다시 반등을 준다면은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기관들 사이에서는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서서히 매수 물량 보이죠?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보지 마시고 12,000원까지만 보고서 좀 대응을 하시라. 현재가 분명히 수익 중이고 괜찮지만서도 12,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149님 문자 보내셨어요. SBI 모기지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3,000원 그리고 비중이 1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3,000원대인 걸 보니까 한 5월 초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오늘 한 5월 10일 때 신고가를 쓰기도 했거든요. 정태인 팀장님, 이분 좀 장기적으로 보셨나 봐요? 네. 일단 요거는 예. 뭐 때문에 올라간지 안다면은 그렇게 걱정을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네. SBI 모기지 말 그대로 모기지 업체고요. 그러니까 대출회사입니다. 대출회사인데 어느 쪽 회사죠? 일본 쪽 회사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엔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현재 5월 13일 날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4일 연속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환율 볼게요. 자, 엔달러 환율 보면은 언제부터 꺾였습니까? 5월 23일 날 장대음봉 나오게 되면서 엔화가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됐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101달러까지 101엔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자, 5월 23일 날 장대음봉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종목으로 오게 된다면은, 자, 5월 23일 이후로 주가가 꺾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엔화 동향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종목은 이평선 매매가 가능해요. 자, 21선, 이것도 21선이죠. 그리고 21선 찢어지고 데드크로스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조정받죠. 자, 그리고 나서 장기 이평선 지켜주고 반등 주는데 또 지지란이 어딥니까? 21선이죠. 요거는 일단은 그 내일 쪽에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등 시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 부근처럼 작년 11월 달처럼 다시 한번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내일 반등 주고 모레 쪽에서 빠져버리면 요 종목은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박는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종목은 딴 거 필요 없고요. 13,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요. 요거는 내일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조금은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5일선과 21선이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난다면 작년 11월 달처럼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엔화가 추가적으로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예상 모멘텀은 다 소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은 14,000원 회복 못하면은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한국콜마홀딩스인데요. 매수가가 14,500원, 비중이 30%.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김소연 대표님. 네, 최근에 완전 그냥 바닥에서 일단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차트상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자, 기업 합병 분할로 인한 부분이 작년 10월에 있었죠. 그럼 그 전까지의 차트 흐름만 딱 짚어드리면은 방금 그 말씀드렸던 흐름상 정확하게 일치해 갑니다. 바로 저점 라인 연결하고 다시 한번 더 고점 라인 따라가 본다면은 여지없이 또 그 라인 부분이 거의 정확하게 또 일자 부분까지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다시 기업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처음에 기업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200일선 라인을 타고 간단 말이죠.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딱 그 라인에 걸쳐 있네요. 전혀 좀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손절 라인만 잘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14,000, 그러니까 13,800원까지 보십시다. 13,80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져가시되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16,500원에서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 보시면 되고 수급상으로도 지금 약간의 어느 정도 매도 물량 다 끝난 상태고요. 다시 수급상으로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홀딩 가지고 가져가십시오. 목표가 16,500원, 17,000원 그 사이 잡고 손절가는 13,8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후장 파워업 상담 필요하신 분들 이 상단에 있는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김소연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